마트 가서 어떤 원두를 고르면 좋을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서 얘기해볼까요? 바로 찾았습니다. 이게 블렌드 커피인지 아니면 싱글 오리진 커피인지 실패율이 가장 적지 않나 커피 내려보면서 뭐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볶인 컬러로 봤을 때 추출 비율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시간을 많이 줘서 하게 되면 써질 수가 있습니다. 먹어보고 이 커피는 어떤지. 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뭐일 것 같아요? 요거. 정답입니다. 야, 잘하네! 반갑습니다. 영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마트를 들려서 이제 원두를 사왔죠. 사온 원두를 좀 내려 먹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려 먹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레시피를 정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 가지를 다루지 않고 제가 매장으로 넘어왔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제조일자입니다. 제조일자를 좀 잘 확인하시고 고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텐데, 제조일자는 말 그대로 이제 커피를 볶은 날짜입니다. 볶은 날짜가 그래도 너무 오래되지 않은 걸 고르는 게 여러분들이 맛있는 커피를 드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조일자가 너무 앞당겨서 있는 것들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정하게 좀 디게싱이 된 커피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디게싱이 뭐냐면 이제 원두 상태가 갓볶인 상태에서는 원두 안쪽에 이제 가스가 차 있고, 그 가스가 우리가 추출해서 커피를 먹을 때 좀 추출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선도를 지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커피를 좀 수월하게 내려 먹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원두가 갓볶은 애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최신 날짜로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제조일자를 확인을 해봤는데 맨 처음에 골랐던 커피가 3월 27일에 로스팅이 됐습니다. 3월 27일이면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뒷면을 보시면 제조일자로부터 뭐 12개월, 뭐 24개월 이렇게 써놓은 커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먹어도 사실은 뭐 병에 걸리거나 그렇진 않지만 맛있는 기간 내에 드시기는 조금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년이 지난 커피를 내려 마신다면 뭔가 좀 찝찝하겠죠? 그래서 안전한 날짜일 뿐이지 맛을 보장해주는 날짜까지는 아닙니다. 제조일자를 살펴보시면 좋은데 3월 27일이면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6월 19일이거든요. 거의 한 3개월 정도 된 겁니다. 3개월이나 됐는데 뜯지 않고 어느 정도 맛이 보존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골랐던 커피가 4월 25일자입니다. 이쪽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4월 25일자 얘가 가장 신선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커피 1, 2커피는 대부분 좀 미리 생산이 되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데 1, 2커피 자체는 이탈리아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돼서 이렇게 뿌려지는데 이 커피는 2022년 9월 7일에 볶였습니다. 거의 9개월이 지났는데, 근데 밑에 보면은 24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일자로부터 2년이죠. 그래서 뜯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보관이 용이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뜯고 나서부터는 좀 빨리 드셔야 될 거예요. 이게 뜯는 순간부터는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뜯는 순간에 소분해서 쫙 공기가 안 들어가게 빛을 차단해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보관 방법에 대한 영상도 제가 한번 준비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고른 커피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려볼 순서는 요 과테말라부터 내려보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1, 2커피 순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는 일단은 콩을 먼저 까서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레시피를 설정할지를 보고 말씀드리면서 내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레시피를 통째로 다 넣어버리면 3개까지 다 넣으면
아마 엄청 긴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레시피를 잡는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고, 얘는 CT 로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CT 로스팅이면 미디엄 다크 정도의 배점도를 갖고 있을 거예요. 볶임 정도죠. 이 커피는 싱글 오리진입니다. 과테말라 SHB 등급의 커피죠. 근데 어떤 농장이고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도 써져 있지가 않습니다. 밀봉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뭐 묵은 향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뜯은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빨리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급속도로 안 좋아지거든요. 이 커피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볶인 컬러로 봤을 때 추출 비율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레시피인 이제 원푸어링 레시피로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볶인 컬러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물 온도는 92도 설정해서 추출을 할 거고, 추출 비율은 1:15, 20g 사용해서 300g 푸어링 하는 걸로 내려서 한 번만 붓는 걸로 레시피를 사용해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분쇄도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분쇄도보다는 조금 더 굵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원푸어링 레시피 할 때는 아마도 한 11 정도, 10.5에서 11 정도로 썼을 텐데, 얘는 11.5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컵노트가 다크 초콜릿, 아몬드, 브라운 슈거, 캐러멜, 카카오 닙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조금 더 로스팅이 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컵노트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커피 자체에서의 뭔가 과일 노트를 조금 찾아보긴 어려운데 과일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뜸 궁금하실 거예요. 뜸은 2배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총 추출 시간이 2분 내외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 번만 부어서 먹어도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커피 자체가 좀 성분이 제대로 잘 빠져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이 커피는 분쇄도만 조정하면 조금 더 맛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먹기가 굉장히 좋은데 되게 데일리하게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200g에 9,500원이면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커피 한번 내려볼게요. 이번 커피는 이제 코스타리카 따라주, 지역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커피 맛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볶인 날짜도 이게 조금 더 신선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요거는 하이 로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디엄 로스팅에서 지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디엄 다크랑 미디엄 로스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커피처럼 살짝 기름이 돌고 있는데, 이런 커피들의 특징이 커피 성분이 생각보다는 잘 빠져나오는 타입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일 수도 있어요. 볶인 정도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기름이 배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로스팅에 따라서 배어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서 배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상태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깨물어 먹어보는 이유가 이제 이 커피의 그냥 대략적인 정보를 조금 취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정보냐면 이 커피가 딱딱한지 안 딱딱한지를 볼 수 있고, 깨물어서 먹어봤을 때 이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맛들을 아주 은은하게 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커피와는 다르게 깨물었을 때 약간의 산미가 느껴지거든요. 물 온도를 2도 정도만 더 올려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갈았을 때도 육안으로 봐도 아까 전에 내렸던 커피보다 밝습니다, 컬러가. 그래서 저는 물 온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택했고, 대신에 분쇄도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분쇄도를 바꾸지 않고 그 고정 분쇄도로 먹어봤을 때 오히려 더 밝아도 이제 더 진하게 녹아나오는 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기준 레시피로 먼저 내려서 그냥 가볍게 즐겨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을지 먹어보고 판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리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너무 좀 연한 것 같다 하면 그냥 조금 더 곱게 분쇄해서 이제 커피를 내리시면 될 거예요. 자, 뜸 같은 경우는 40g을 동일하게 줄 건데 이번엔 35초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밝기 때문에 성분을 더 녹여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더 밝게 볶였는데도 불구하고 추출이 조금 더 빨리 끝났어요. 보통 이제 볶인 정도가 더 밝아질수록 더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좀 더 이제 무른 성격을 띠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커피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전 커피보다는 저는 더 좋다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산미가 조금 더 생기고 마셨을 때 이제 조금 더 다채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생기기는 했는데 이것들이 조금 다 모호하고 좀 긍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신맛이 약간 자극적이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중간에 이렇게 좀 텅 비어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산뜻한 과일향 써져 있는데 산뜻한 과일향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고 과즙의 단맛과 밝은 산미를 가진 커피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있는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커피는 이제 가장 가격이 비쌌던 일리커피입니다. 일리커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참치캔처럼 캔 따개가 있거든요. 아마 다른 순간에 이제 질소 충진이 돼 있었던 게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좀 날 겁니다. 네. 플로럴 노트라고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없네요. 이전의 커피들보다는 제일 밝습니다. 컬러가. 생각보다 깨물어 먹었는데 에티오피아 어시드의 그런 향긋함이 있어요. 이 커피는 조금 레시피를 다르게 해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두는 한 18g 정도 사용해서 물은 그대로 300g 푸어링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추출 비율이 1:16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원두는 좀 줄이고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커피 성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온도는 96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쇄해 볼 텐데 분쇄도 조금 바꾸겠습니다. 분쇄도도 한 11 정도로 조금 더 곱게 해서 추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판매하는 커피 중에서 밝게 볶아서 판매하는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는 미디움 라이트에 가까운 커피입니다. 그래서 96도 사용해서 원두는 18g, 물은 300g 사용해서 추출을 할 거고요. 똑같이 원포어링으로 추출을 할 겁니다. 뜸은 50g 들여보겠습니다. 시간은 한 40초 정도 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렸던 원포어링 따뜻한 레시피에 가깝게 물줄기를 사용해서 이제 커피를 추출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기대되는 커피예요. 이전에 내렸던 커피들보다 훨씬 더 커피 맛이 다채롭습니다. 먹었을 때 약간 하얀 꽃을 연상하는 자스민 같은 그런 플로럴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은은하게 느껴지는 약간 오렌지 같은 산미가 있어요. 좀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커피들은 커피 향을 너무 줄이기보다도 조금 더 늘려서 추출할 때가 커피 맛이 더 풍부하면서도 좀 안 좋은 맛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가스가 빠져나가고 나서는 커피 성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녹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이상이 지난 커피다라고 하면 원두량을 조금 더 늘려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커피 레시피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러면 제가 세 잔을 각각의 한 번에 다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테이스팅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